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찍었던 영상에 이어서 로그 함수 파트를 다룰 거고요. 로그 함수는 사실 뭐 지수 함수 파트랑 방정식이랑 이제 부등식 관련해서도 겹치는 유형들이 많아서 뭐 기본적으로 내용을 얘기할 것들은 많이 없고요. 지수 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저번 영상에서 지수함수 관련된 조금 이제 쉬운 난이도 문제만 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풀 거고, 풀려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거의 20문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난이도별로 풀게 될 거라서, 뒤쪽에 나오는 문항들은 뭐 다소 내신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이제 난이도의 문항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풀이 과정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만 빠르게 시청하면서 한번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로그 함수는 역시나 지수 함수랑 똑같이 점근선만 고려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로그 2에 3x 더하기 2라는 이제 간단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만약에 평행이동을 정확하게 고려해서 그린다고 하면 y는 로그 2에 3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기본 함수의 모양을 y는 로그 2에 3x로 생각을 했을 때 x 자리에 x 플러스 3분의 2가 들어가 있으므로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2x만큼 평행이동을 한 게 되겠죠. 그쵸? 물론 이제 이거를 그려낼 때도 이거조차도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또한 y는 로그 2의 x라는 최초의 함수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는 로그 함수에선 뭐 큰 영향 없어요.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도 x,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로그 2x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거기서 이만큼 값이 양수잖아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평이도를 한 거니까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뭐 점근선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이것이기 때문에, y축이기 때문에 y축도는 x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기 때문에 그냥 뭐 x 절편 정도만 조금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프의 개형은 동일하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려내고 또 이제 그걸 생각해서 얘를 그리고 거기서 또 x축 방향으로 평이동을 하면서 점근선을 파악을 하면 너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귀찮은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냐면, 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진수 부분이 0인 x 값이 점근선이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은 0보다 크게 되죠, 진수가. 그래서 이제 3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 바로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얘가 바로 여기 위에 설명한 이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로 파악을 한다면 바로 점근선을 먼저 쓰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뭐 대칭이동을 고려하는 건데 현재 대칭이동이 되지 않고 있죠. 기본 모양과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원래 모양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 가장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 내가 y절편까지 좀 고려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x 0을 넣어주면 되겠죠. x 0을 넣으면 로그 2에 2가 되니까 1이겠죠, y값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1로 표시를 하고 좀 더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칭 이동이 되어 있는 경우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5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점근선을 파악을 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진수가 0이 될 때를 체크하면 되니까 x는 3분의 5다.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x는 3분의 5라고 점근선을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 상태에서 기본 모양은 당연히 점근선의 오른쪽에 그려지는 모양일 텐데, 가장 최초의 모양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런 모양을. 자, 그런데 x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y축으로 대칭이 되었을 거예요. 역시나 이제 처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모양인 상태에서 이제 왔다라는 거니까 이쪽에 그냥 다가가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굳이 y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대신 그냥 이 라인에 대해서, 이 x는 3분의 5라는 라인에 대해서 최초의 모양을 대칭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역시나 y절편은 필요시에만 체크를 한다.
x 0을 넣었을 때 로그 2에 5니까 대략적인 양수값이 되겠죠. 네, 이렇게 체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평행이동이 대칭이동이 x축에 대해서도 되어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뭐 2x. 근데 이번에 밑을 한번 이렇게 분수로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빼기 5다. 자, 이걸 복잡하게 좀 주겠습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어떻게 줘도 다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점근선 체크하세요. 항상 는 0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기본 모양을 떠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 모양이 이제 밑이 지금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기본 모양이 얘가 아니라 이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었죠. 자, 근데 거기에서 x축 대칭도 되어 있고요. 대칭하시고요. y축 대칭도 되어 있으니까 이 점근선에 대해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만 잘 거쳐주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나와도 그냥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요. 피로시 y절편까지 이제 직접 체크해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뭐 그래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여기를 좀 지우고요. 자, 이제 정의역에서 그 진수 조건을 확인하는 거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어려워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꾸 체크하지 않아서 틀리는 것 같아요. 이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물어보면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다 보면 잘 체크하지 않다가 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자, 이런 함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수에 로그가 또 쓰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항상 이제 정의역을 따질 때는 진수가 0보다 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나온 이런 이제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죠. 범위를 뽑아내주고 이 범위에서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풀게 됐는데 x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이제 이 자리가 원래 진수인데 그 진수에 로그 x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에 10이 이제 숨겨져 있고 로그 10에 여기 진수인데 0보다 커야겠죠. 진수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만들어주면, 자, 이거는 이제 로그 부등식이 되니까 만들어줬을 때 로그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진수만 읽어주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진수가 또 나오는데 그건 이제 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공통 범위를 따져주면, 교집합을 따지면 이 밑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 x가 1보다 크다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강조를 하기 위해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함수 파트에서 치환해서 푸는 문제 굉장히 많았죠. 거의 문제에서 유형이 정말 많다 보니까 생 같은 문제집만 풀어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수함수에서 치환할 때랑 로그함수에서 치환할 때 차이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수함수는 0보다 컸었고 로그함수에서는 별다른 범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실수 전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미 여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치역이니까. 그쵸? 치역. 함수의 치역을 생각했을 때 지수함수의 치역은 요 기본 함수에서 치역은 0보다 큰 거고요. 로그 함수는 기본 모양이 치역이 실수 전체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이제 y 값을 치고 넘어가게 되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에서 뭐 조금 정확하게 범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모든 양의 실수가 아니라 뭐 모든 x가, 자, 모든 일단 뺄게. 제가 유형을 하나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냥 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줬다고 할게. 그러면 로그 2에 x를 뭐 t로 치환하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t의 범위가 딸려야겠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로그 2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거기서 이제 x값이 1인분이 여기인데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보다 같거나 큰 이 함수 모양, 이 부분의 치역만 가져가야겠지.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서는 이렇게 범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 읽을 필요가 있고요. 뭐 잘 읽기만 하면 오히려 이제 지수보다는 조금 더 껄끄러운 상황이 덜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 역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또 다른 영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역함수 관계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한다면 뭐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f 인버스 x다 또는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합성을 했을 때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x가 나온다라는 이제 성질이 있는 거니까 두 함수가 역함수다라는 것 대신 이러한 조건으로서 문제에서 먼저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역함수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y는 ax와 y는 로그 ax가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 밑이 같을 때 역함수 관계가 되고요. 뭐 평행 이동을 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2의 x마 3 그리고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돼 있어도 역함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기본적인 함수에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x, y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역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원래 방법대로 x, y를 바꿔서 표현을 해봤을 때 로그로 표현을 해보았을 때 함수가 된다면 함수의 식이 맞게 나온다면 역함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역함수다라는 걸로 이제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으면 되는데요. 기하학적인 성질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y는 로그 3의 x로 예시를 들고 y는 3의 x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제가 뭐 그려준 예시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시가 되겠고, 자, 어떤 성질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직선 하나를 여기에 그려볼게요. 자, 어떤 직선을 그렸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 만나는 두 점 각각의 역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됩니다. 그 말은 즉 여기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조금 그어서 x축에 평행하게 y축이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은 45도와 45도를 가지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럼 이제 변의 길이의 비율에 있어서 뭐 1대 1대 루트이다 라는 그런 비율이 성립을 하게 돼요. 네, 45도면 성립하는 거죠. 1대 1대 루트이다. 자, 이때 뭐 만약에 문제에서 이 길이가 뭐 2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이 길이는 2가 되고 여기도 이제 2가 된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주로 기출문제에서 사용이 되었냐면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뭐 t다 라고 설정을 했을 때 임의로 여기의 x좌표는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점과 이 점은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 y 좌표가 반대거든요. 이 점의 x좌표가 t니까 이 점의 y좌표가 t가 돼요. 그렇겠죠? y좌표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y좌표가 t고, 반대로 이 점의 x좌표가 t 플러스 2니까 이 점의 y좌표도 t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도 여기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 하나만으로도 각각의 이제 점들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t 플러스 2, t, 여기는 t, t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점들의 좌표를 설정을 했으니까 뭐 함수에 대입해서 풀어주는,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는 뭐 그런 문항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정도로 개념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문제 풀 건데 양이 좀 많고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좀 풀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먼저 조금 넘어갈게요. 앞부분에 어려운 문항들이 좀 많아서 여기로 넘어가서 이쪽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문제들은 그래도 뭐 아무리 이게 기출 문제라 하더라도 풀만하니까요.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로그함수와 직선에 만나는 점 중에
한 점을 a라고 했다. 자, 뭐 한 점이라 했으니까 뭐 교점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나 봐요.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 로감수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로감수가 생겨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사실 점근선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금 보면 이 함수와 이 함수,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들의 어떤 뭐 교점들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a 값이 0과 4 사이니까, 아이고, 자 a 값이 0과 4 사이니까 점근선이 이제 x는 a인데요. 대충 뭐 여기쯤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y는 2분의 1x 만나는 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뭐 2개가 만날 수도 있나 보죠. 그쵸? 뭐 이렇게 2개 만날 수 있겠죠. 충분히 곡선이니까. 근데 뭐 한 점만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로 따져서 풀죠. 그쵸? a라고 하죠. 그래서 y는 2분의 1x 위인 한 점 a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이 a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을 생각을 하래요. 근데 그 직선이 얘와 만나는 점. 자, 이거 역함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역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되는 역함수를 그렸을 때 그 역함수와 만나는 이 점을 B라고 했대요. 이 점을 B라고 했대요. 자, 조금만 더 위쪽에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앞부분만 그냥 그릴게요. 그림을. 여기를 B라고 했대요. 자, 그랬더니 삼각형 O, 원점 O, 그 다음에 A, B, 이 삼각형에 뭐 어떤 넓이가 6이다라는 거 알려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조금 이제 처음에 어려울 수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거 맞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얻어갈 것들이 있는 문제예요. 좌표 설정이거든요. 자, A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설정한 점 A부터, 그 다음 B로 갈 건데 A의 좌표 어떻게 설정할 거냐. 자, A라는 점의 좌표는요, 두 함수 위에 있어요. 먼저 이 곡선, 문제에서 알려준 식 y는 로그 루트 2의 x 마이너스 a 위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어요. 어디로 설정하는 게 당연히 편하냐? 이 두 번째 a라고 할 수 있겠지. 식의 형태상으로.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문자 하나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두 역함수상의 두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외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요거 x, y 좌표 바꾸면 되겠죠. 2분의 1 a, a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OAB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라는 걸 이제 써먹을 건데, 이걸 쓸 때 점들의 좌표를 문자 하나만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그 다음에도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등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 가운데로 중점으로 이 두 점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수선을 내려주면 이게 바로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M의 좌표도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절반을 하게 되면은 4분의 3a, 맞죠? 그리고 4분의 3a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할 때 이 0,0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지만, 지금 잘 보면 여기는 이 중점은 자, x, y 좌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가 y는 x가 될 거야. 여기는 45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현재 이 길이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 점의 x좌표 상으로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또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비율을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의 길이가 4분의 3a가 되면 요만큼의 길이는 거기에 루트 2를 곱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높이는 4분의 3a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변의 길이는 얘인데, 역시나 이것도 아까 말했던 x축과 y축이 평행하게 라인을 그어봤을 때 1대 1대 루트 2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좌표 2분의 1a, 여기 x좌표 a, 그 사이는 2분의 1a. 그런데 거기에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a에 루트 1을 또 곱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작은 그림에서 설명을 길게 했는데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보길 바랍니다. 정리해보길 바랍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정리를 좀 해주면요, 자, 이렇게 2 사라지고 8분의 3
a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6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16이 되고요. a는 4다라는 걸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를 구했으니까 처음에 나타냈던 이 점의 좌표가 4,2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위에도 있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2는 로그 루트 2의 4 빼기 a다. 자, 그래서 4 빼기 a는 루트 2의 제곱이다. 그래서 a는 2다 라는 걸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렇죠.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계산한 것들은 많지 않아요. 해석을 좀 많이 했고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좀 간소화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보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평범한 어떤 방정식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랑 같이 지수 파트 문제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번엔 지수 부분 쉬운 것만 풀었기 때문에 자, 이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은 범위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2at 이렇게 쭉 써주고요.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 0보다 크다로 끝내겠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이 범위에서 t라고,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t라는 문자는 범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관점으로 설명을 했을 때 t축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t는 0이다 라는 라인에 대해 얘보다 큰 부분에서 근을 두 개를 갖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먼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저 2차 함수의 축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축이 0보다 크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교점 두 개가 여기 생기는데 0보다 큰 부분에서가 아니라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게 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0에서의 함수값이, 자, 방금 그렸던 거 안 되는 케이스, 0에서 함수값이 음수다. 0에서 함수값이 양수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야지만 오른쪽에서 두 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t, f, 자, 이 친구를 ft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f0이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거 세 개의 이제 공통 범위로 답을 써줘야 되는 아주 그 문제 자체는 짧지만 생각해야 되는 건 많은 문제예요. 자, 1번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하겠습니다. a제곱 마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2번 축은 a인데요, 0보다 크다. 3번 f0은 a제곱 마 a 빼기 6인데 0보다 크다. 자, 이걸 풀어주면 a가 마이보다 작거나 또는 a가 3보다 크다. 공통범위인데 얘가 있으니까 이쪽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의 공통으로 답을 써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 아니라 a가 3보다 크다 라고 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3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공통인 범위는 수직선을 그려보면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과정을 생략했으니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려보면서 한 번 더 해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업 때 다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를 t로 치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4x 플러스 4의 x는 t제곱에서 2를 더해준 거겠죠, 그렇죠?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t제곱 더하기 2 플러스 at 플러스 7은 0이다. 내림차순 정리하면 at 플러스 9는 0이다. 그런데 이게 실근을 갖기 위한이라고 했는데 t의 범위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해졌을 때는 발생하게 되는데 산술기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빼게 되는 형태에서는 그냥 실수 전체니까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실근이라는 거는 판별식 0인 거랑 0보다 큰 거를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 0보다 이제 같거나 크다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이제 a제곱은 9 이상이니까 a는 3 이상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야.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3이겠죠. 제곱하면 9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x를 t라고 치환을 했는데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했잖아. x값이 0보다 커야 한다는 범위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했을 때 지수함수의 뭐야? 5x제곱에서
0보다 크다라는 x값을 제한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쵸? 0보다 큰 거니까 여기보다 오른쪽인 요런 함수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이제 그거의 치역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줘 맞는 거죠. 여기의 값이 이제 y절편이 1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t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에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이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1보다 큰 부분에서 이렇게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건데요. 축은 2분의 5로 정해졌으니까 이미 조건이 성립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역시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1을 넣은 게 0보다 크다 해서 k는 4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판별식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해서 k는 4분의 25 6점 땡땡보다 작다. 4보다 크고 6점 땡땡보다 작으니까 정수값은 5랑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런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얘만 생각하게 되는데 판별식 조건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6점 땡땡보다 작은 거니까 어떤 이제 제한되지 않으면서 정수가 어떻게 개수가 있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생각해줘야 되는, 위에 설명한 것 중에 이쪽, 자 여기서 여기 요걸로 얘기하는 거 같겠죠? 여기에서 이 친구와 관련된 거니까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이 참수의 그래프와 1참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림으로 줬는데 부등식을 줬네요. 먼저 이 부등식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분의 1의 fg, 그리고 이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g. 그래서 이제 먼저 지수 부등식에 의해서 부동호 바뀌고 지수에 있는 것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그냥 x를 같이 쓰겠습니다. 여기선 자, 이런 부등식을 얻어냈어요. 자, 이 부등식은 양쪽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gx로 섣불리 양변을 나누면 안 되겠죠. 왜냐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gx가.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나눠야 됩니다. gx가 0이 된다면, gx가 0이라면 이게 이제 fx랑 이제 붙어 있는 거랑 상관없이 0, 0 이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성립하죠. 성립한다는 건 해가 된다는 거니까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gx가 0이 아니라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된다면 gx로 나뉜 상태에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요. 음수가 된다면 부동호가 바뀌겠지. 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x가 0이 되는 거, 그래프를 봤을 때 gx 1차 함수가 0이 되는 건 x절편인 3이겠죠. 해를 벌써 하나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거, gx가 0보다 큰 부분, x가 3보다 큰 부분이겠죠. 거기서는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그림을 보시면 어디인가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1부터 5까지네, 그치? 1부터 5까지. 그래서 1, x, 5 요거네요. 근데 공통으로 범위를 체크해주면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우리가 자연수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4랑 5가 나오겠네. 두 번째, gx가 0보다 작은 거는 x가 3보다 작은 거고, fx가 3 이상인 거는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게 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공통인 범위를 따져주자면 어디가 될까요?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요거랑 공통이니까. 그런데 자연수기 때문에 x는 1만 이렇게 체크. 그래서 1, 4, 5, 3 네, 이렇게를 더해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정확하게 풀어야지만 좀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다시 비슷한 유형인데요. 여기서는 2의 2분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야지만 2의 x제곱을 이렇게 t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하듯이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다면 이 부분을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꼴은 정리를 좀 해서 2의 2분의 x 그 다음 더하기 2로 빠져나오면 2의 제곱 앞으로 나오고 2의 2분의 x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쓰면은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가 0보다 같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역시나 t의 범위는 0보다 큰 게 되고요. 우리는 모든 0보다 큰 t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문제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큰 부분이란 제한을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려볼 건데 축이 현재 t는 1이다라는 거를 축의 공식을 통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2차 함수는 이 미지수에 따라서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될 수 있다. 현재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0보다 큰 t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이 부등호가 성립해야 돼.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거는 이 축보다 위에 있거나 딱 만나는 것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가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애초에 축이 지금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좀 문제풀이가 쉬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뭐 축이라든지 함수값 조건 확인하지 않고 판별식으로만 가면 될 거예요. 어제 0보다 큰 부분에서 항상 여기 달라붙거나 위쪽에 존재하거나 하려면 축이 여기로 정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닿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가자면 짝수 판별식 4-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실수 a의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에 해당되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축이 이렇게 정해진 상황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t 플러스 4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역시나 t는 0보다 큰 거고 이 범위에서 항상 얘가 성립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될 거야. 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1번 애초에 이 범위랑 상관없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 이하다. 풀어주면 k제곱 2k가 15가 0 이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성립을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축의 위치랑 함수값 조건이 잘 정의가 된다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는 아까 구해놓은 이 범위에서 반대로 가져가면 되죠. 등호를 빼고 반대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0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t축이랑 두 개가 만나더라도 현재 이제 두 개 만나는 케이스잖아요. 두 개가 만나더라도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0보다 큰 부분에서는 항상 이렇게 위쪽에 있게 되면서 t축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성립한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된다.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0에서 아직 음수인 상태에서 올라갈 때면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부분,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니까 안 되겠죠. 딱 이렇게 걸치는 것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걸치는 것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파란색 그래프와 지금 그려주는 이 파란색 그래프 딱 걸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축이 먼저 0보다 작아야겠죠. 축이 이렇게 0보다 작아야겠죠. 현재 그래프상에서 축의 공식은 개수들을 잘 살펴봤을 때 2분의 k 플러스 1이고요. 그게 0보다 작은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여기 0을 넣어주시면은 4. 자, 0보다 같거나 크다. 성립하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조건이 되지 않고 얘랑 이거의 공통 범위를 따져준다면 k가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자,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맞지 않나? 그쵸?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게 공통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에 대해서 나왔던 이 범위랑 2번 케이스에 대해서 나온 최종 범위인 이게 둘 다 답이 되는 거니까 합집합을 형성을 해주면은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푼 학생은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조금 이제 틀리기 되게 쉬운 문항인데요. 이제 이렇게 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도 어떤 해당 조건들을 만족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서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먼저 예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찍는 영상이니까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수업 때 한 번 더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최근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로그함수의 지수함수 그래프 두 개와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점의 길이가 루트 5다 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X축 평행하게, Y축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2라는 거죠. 1대 2라는 거겠지, 그치? 기울기가 2니까요. K 대 2K라고 설정을 합니다, 길이를. 자, 밑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K제곱 더하기 4K제곱은 5다. 그래서 K가 1이라는 거를 금방 구해요. 그러므로 여기 X좌표를 T라고 설정을 했을 때 K가 1이니까 이 길이는 T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Y좌표, 자,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간격 차이도 자 2K니까 2다 라는 것도 이제 써먹어야 될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 Y좌표는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3분의 2에 T 플러스 3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는 3분의 2에 자 3분의 2에 T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죠. 자, 잘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해당 설정해 놓은 요걸 대입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바로 몇이다? 2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위에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게 2다라는 걸 쓰게 되면 3분의 2에 t 플러스 2 빼기 3분의 2에 t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3분의 5가 2다. 이렇게 넘어가면 3분의 1이다. 그리고 3분의 2의 t제곱을 k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t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 분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9분의 4k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27분의 8k겠죠. 네, 그것이 3분의 1이 된다. 양변에 27 곱하면 12k 빼기 8k가 9다. 4k가 9니까 k는 4분의 9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k값 구하는 문제인가? 그러네요. 근데 이 k가 내가 설정한 k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자,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원래 이 문제에 들어있는 k로 설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설정한 k 상으로는 4분의 9가 되는 거고, 자, k를 구했다라는 거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k를 구했으니까 자, 이걸 하면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자, 계산상으로 아니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 k는 이 문제에 써 있는 k가 맞는 거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여기 처음에 k를 써놓고 그러네. 여기서부터 k가 나와가지고 헷갈렸는데 일단 그럼 이게 답이 돼야 되는데요. 답이 없네요.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계산이 잘 틀리지 않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여기를 k로 설정했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k로 설정하고 있네요. 네, 문자는 그 문제에 써져 있지 않은 문자로 설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3분의 2의 t제곱은 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t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t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이 점에 좌표가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t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이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걸 여기 대입을 해주면 y좌표도 자 t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이 점에 온전한 좌표 하나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2, 3분의 5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네, 처음에 나왔었던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x, y 대입을 해주면 3분의 5는 마이너스 4 더하기 k다. 그래서 k는 3분의 17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제가 조금 사과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k를 써먹어서 혼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문자를 좀 써야 한다, 문제에 써있지 않은 다른 문자를 써야 한다는 또 교훈을 얻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 비교적 조금 쉬운 문제라 가볍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로그함수식 두 개를 봤을 때 이 로그함수 y축 평이동이 되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를 했을 때 로그 x 더하기 로그 2의 4니까 2죠.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라는 걸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하려면 또다시 이제 정삼각형의 고유한 어떤 성질, 60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좌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설정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길이가 현재 2가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축의 평행하게 라인을 그어주면 길이 절반 1이 되고 높이는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점 B의 x좌표와 점 A 또는 C의 x좌표를 설정을 할 때 그 사이의 간격이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t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는 t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잠깐만, t 더하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할게요. 뭐 상관없겠네요. 크게 t랑 t 더하기 루트 3이다. 그 다음 x좌표 설정했으니까 y좌표로 가주면 되는데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간격이 1이다 라는 거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t 플러스 루트 3 대입한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t를 대입한 거, 이거는 역시나 같은 식이죠. 로그 2의 t 더하기 2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뺐을 때 그 값이 1이다라는 걸 써주면 로그 2의 이게 1이다. 그러므로 t분의 t 플러스 루트 3은 2가 되고요.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t는 루트 3이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점 B의 좌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t 루트 3을 대입을 해주면 루트 3, 얘가 나오겠죠. 루트 3, 로그 2의 루트 3 더하기 2.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P랑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P의 제곱 곱하기 2의 Q제곱, P의 제곱은 3이고요 2의 Q제곱은 2의 로그 2의 루트 3 더하기 2인데 이거 정리를 좀 해주면 로그 2의 4루트 3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2의 로그 2의 4루트 3이니까 이거만 튀어나오겠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최종 답은 12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네, 문제 하나하나가 뭐 엄청 완벽하게 간단한 문제가 다 없고 계속해서 조금 꼬아놨는데 조금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